안녕하십니까, 송재현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원평천입니다. 오늘이 2월 10일인데 2월 달은 낚시인들에게는 아주 곤혹스러운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해빙기라서 얼음 낚시하기에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그렇다고 물낚시하기에는 아직 저수온이라서 붕어 입질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시기에도 약간 흐르는 물, 강이라든지 하천, 천이라든지 수로 같은 곳, 그 중에서도 수심이 깊은 곳에는 붕어들이 수온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외로 많은 붕어들이 모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평천을 찾아왔는데, 여기는 원평천의 하류권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동진강으로 합류가 돼서 조금 더 내려가면 새만금 방류여통에서 서해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옆에 동진강이 있고, 조금 더 내려가면 고부천인데 낚시인들은 팔왕리수로라고 부르는 그런 하천이 또 있습니다. 위쪽에 또 신평천이 있고, 또 올라가면 만경강도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포인트가 많이 있는데, 요 밑에 갈대 앞에 내려가서 장대 위주로 낚시를 할 겁니다. 장대 위주로 낚시를 하면서 왜 이 겨울에 장대가 유리한지, 장대 낚시를 하는지, 그리고 과연 요 저수온기에도 집어 낚시가 되는지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미끼 준비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렁이도 써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지 분들한테 좀 여쭤보니까 여기 그루텐도 잘 먹는다라고 합니다. 여기는 저는 전에 한번 들려보긴 했는데 낚시는 처음 하는 곳입니다. 처음 가본 곳에서는 첫째는 현지 분들 조언을 들을 수 있으면 듣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잘하는 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루텐은 원래 자연지형 그루텐이 있고 양어장용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게 자연지지만 5대 정도만 편성하고, 특히나 2대는 집어 낚시를 할 거기 때문에 자연지형을 쓰지 않고 양어장용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어장용 배 앞에 그대로 딸기 그루텐 50cc, 어분 그루텐 50cc, 포테이토 100cc, 물은 한 175 정도, 그렇게 해서 입질용 미끼를 사용하고, 집어제도 흰색 그루텐이 잘 먹는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포테이토하고 경원에서 나온 밀키 그루텐, 이것도 흰색이기 때문에 포테이토 2컵에 밀키 그루텐 이거 한 봉을 넣는 방식으로 그렇게 배합을 해 보겠습니다. 입질. 오, 크다. 우와, 엄청 크네. 이야, 5대를 피긴 했는데 마지막 대는 미끼도 안 달고 수심재고 있습니다. 지금 2번 대에서 올라왔는데 거의 4차 될 것 같은데요. 등치는 4자급인데 길이가 좀 짧은 것 같습니다. 묵직하네요. 오,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1, 2번은 50대 5칸대 쌍포 낚시, 집어 낚시를 하려고 무미늘 바늘 썼습니다. 양어장에서 사용하는 이게 무미늘 5호 바늘이거든요. 이렇게 작은 바늘을 썼는데도 이 사자금 붕어가 나옵니다. 계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죠? 사자가 될까요? 등치는 사자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안 되네, 역시. (39입니다) 사자는 안 됩니다. 물속에서 봤을 때는 체구가 하도 좋아서 첫 수가 사자 모양이다 했는데 1cm 모자라는 39cm입니다. 그래도 여기 제가 처음 지금 낚시하는 건데 대펴면서 첫 수로 이 주위에서는 제가 처음 잡은 것 같거든요. 첫 수로 이렇게 큰 붕어들이 나와줘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이건 첫 수니까 일단 돌려보내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만나자. 기분 좋게 출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고마워요. 2번. 아, 조금만 가라. 아까하고 똑같은 2번 대에서 나왔는데 좀 작은 게 나왔습니다. (5번) 제법 씨알되네. 이거는 5번 지렁이 그루텐 짝밥인데 그루텐을 먹었습니다. 지렁이는 그대로 있죠. 짧은 목줄에 그루텐 달고 긴 목줄에 지렁이 달았는데 그루텐 먹었습니다. 이거는 9치. 얼척에서는 조금 빠질 것 같습니다. 가자. (5번이요) 이야, 던지자마자 입질하네. 야, 이거 좀 전에 잡은 5번 대인데 던지자마자 바로 나왔는데 쌍둥이가 나왔습니다. 놔진 게 또 먹진 않았겠죠? 아까하고 이건 지렁이 먹었네요. 이 긴 목줄 약간 짝바늘이거든요. 이 짧은 목줄에 그루텐 달고 여기 지렁이 달았는데 긴 목줄을 먹었습니다. 이 지렁이 먹은 겁니다. 내려가자마자 올라왔거든요. 바다 먹듯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아까 거는 좀 똥똥했는데 요거는 좀 기네요. 이것도 안 됩니다. 요것도 9치입니다. 그래도 수심이 있어서 긴 데서 끌고 오니까 요것도 맨 가했던데 5.2칸이거든요. 손맛 좋습니다. 점심때가 가까워지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는 한 5m 정도 부는 거로 되어 있는데 여긴 또 맞바람이라서
오늘 북서풍 부는 날이거든요. 오후에는 좀 낚시 투척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완전 맞바람이네. 맞바람 불 때는 장대 투척이 쉽지 않거든요. 앞치기가. 이때는 조금 기다렸다가 좀 바람이 잘 때 그때 던지면 됩니다. 근데 바람이 안 자면 배치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 뒤로 돌렸다가 이렇게 치는 방식으로 돌려치기를 하셔도 됩니다. 입질. 잉어 같다 이거. 잉어 같은데. 아, 잉어네. 오늘은 뭐 내일까지 낚시할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후 낚시를 할 수 있으면, 그래서 또 손맛을 많이 보면 낮 낚시로 끝내고, 만약에 오후 낚시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또 손맛을 못 보게 되면 오후에는 차에서 휴식을 좀 취한 다음에 이따가 바람이 멈춘 상태에서 저녁 때 그리고 밤 낚시 한 10시 정도까지 해보고, 현지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이 현지 분들은 거의 짬 낚시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낮 낚시만 하기 때문에 밤 낚시 조항을 잘 모르시네요. 저도 밤 낚시가 궁금하기 때문에 만약 낮 낚시, 오후 낚시를 못 하게 되면 밤 낚시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라면 누구나 한 권쯤 소장할 가치가 있는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입질. 우와. 배를 못 세울 정도로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 속에도 찌가 올라옵니다. 밥 먹고 혹시나 하고 좀 해봤는데 바람이 너무 붑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고기는 바람이 불어도 좀 하면 나올 것 같은데 너무 바람이 세니까 좀 휴식을 취했다가 조금 바람이 잠잠해지면 다시 나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포기입니다. 그러면 이 60대 걷고 48대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1번) 1번. 크다. 와, 빠져버렸네.
야, 이번 제법 컸는데. 입질, 입질. 바람 때문에 오후 낚시를 거의 못하고 쉬다가 5시경에 나와서 이제 앉았는데, 거의 6시가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입질이 없다가 지금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지렁이를 먹었네요. 가운데 폈던 6칸대를 접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무리인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또 공교롭게도 입질이 온 게 5칸대하고 5.2칸대에만 입질이 와서 가운데 있는 6칸대를 접고, 그 다음에 이제 밤에는 바람은 조금 자겠지만 붕어들이 조금 연안 가까이 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무리해서 6칸대보다는 좀 짧은 데가 나을 것 같아서 가운데 6칸대를 접고 5.5칸대가 가운데로 가고 5.2가 두 번째, 그 다음에 맨 가에 4.8대를 하나 폈습니다. 그래서 좀 대편성을 변경을 해서 이제 곧 어두워질 거기 때문에 이제 전자편미로 바꿔서 밤낚시 한 10시 정도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5번. 그렇지. 어우, 힘쓴다. 야, 근데 바닥도 걸려. 바닥에 걸렸네. 네, 일단 끄세요. 고기 나왔습니다. 다시 켜세요. 건너편에 방해될까봐 조명을 껐는데 장애물이 걸렸다가 다시 빠져나왔습니다. 낮에 바람이 엄청 불어서 오후 낚시를 거의 못했는데 8시가 넘어가면서 이제 거짓말처럼 잔잔해졌습니다. 근데 입질이 밤낚시 거의 없었습니다. 저렇게 막 바뀌는 거는 많이 있는데 스마트캠이다 보니까 그게 대부분 붕어 입질이 아니라 숭어 입질 같았습니다. 숭어들이 때로 다니면서 이렇게 줄도 건드리고 찌도 건드리고, 지금 9시 조금 넘어서 늦은 시간에 한 마리 봤는데 지금부터는 좀 기대감을 갖고 붕어 입질을 기다려도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다시 나왔습니다. 어제 밤 조항이 좀 안 좋아서 예정이 없던 아침 낚시를 다시 하게 됐는데, 어제 오전에 좀 늦게 시작해서 오전 조항이 좋았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해보려고 나왔는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낚싯대를 이렇게 거청해 놓고 들어놓고 갔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 얼음이 잡혔다가 이제 건너편은 거의 다 잡혀 있고요. 지금 얼음이 이제 거의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막 도착했을 때 반 정도까지 있었는데 얼음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네요. 물가는 일기예보보다 최소 2도에서 3도가 더 낮습니다. 그래서 영하 한 4, 5도만 되더라도 바람이 불면 안 오는데, 바람이 안 부는 날, 새벽 같은 경우 거의 바람이 안 부니까 그러면 이렇게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영하 2, 3도 정도 예보가 되더라도 그 다음날 아침으로 해서 들어갈 때는 꼭 낚싯대를 이렇게 거청하고, 특히나 찌를 받침대 이렇게 위에다 넣어 가지고 물에 찌끗이 잠기지 않도록 꼭 낚싯대를 거청해 놓고 들어가서 휴식 취하고 나오는 게 아침 낚시를 위해서 좋습니다. 지금 대양이 지금 벌써 이만큼 내려갔네요. 하늘이 쭉 내려갔기 때문에 이 자리는 지금 낚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전 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낚싯대도 어렵겠네. 쩍쩍 붙네. 얼음이 일단 내려가서 제자리는 됐다 생각하고 낚시를 시작했는데, 오른쪽 왼쪽 두 대 피고 나니까 다시 얼음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다시 후퇴입니다. 다시 거청, 그냥 놓으면 또 소리때 부러질 수 있으니까 다시 거청해 놓고 좀 기다렸다가 얼음 내려가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입질. 자, 아침 조수가 나오는데 씨알이 좋습니다. 역시 아침에 씨알이 좋네요. 이거는 굉장히 길이가 기네요. 최고에 비해서 어제 아침에 잡았던 그 39하고는 좀 체형이 다릅니다. 어제 막 대펼 때 오전에 입질이 좋았는데 좀 늦게 와가지고 입질을 많이 놓쳤습니다. 그래서 아쉬워서 오늘 일찍 왔는데 또 얼음이라는 복병을 만나가지고 늦게 시작했습니다. 지금 10시 가까이 됐는데 그래도 아침에 월척은 될 것 같습니다. 말라갖고 길이는 35나 되네요. 낚시는 그날이 다릅니다. 날씨도 어제는 얼지 않았는데 오늘은 얼었고, 또 어제 아침 조항이 좋았는데 오늘은 또 모릅니다. 어제보다 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일단 월척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오전 낚시 기대감을 갖고 몇 시간 해보겠습니다.
지금 김제 원평천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오늘 낚시의 컨셉은 이 겨울철에도 물낚시가 잘 되는 강이나 하천, 또 수로동에서 긴 대를 이용해서 붕어를 만나는 그런 컨셉입니다. 근데 그러면 겨울철에는 뭐 수로나 강 또는 천 어디 나가서 그냥 긴 대 피면 다 잡을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몇 가지 조건이 돼야 되는데, 첫째로 수로 폭이 조금 넓은 곳이 좋습니다. 최소 한 30m 이상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한 60m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초가 없는 곳, 떼짱 수초가 많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 있는 곳이라면 가능하면 떼짱 앞에 붙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떼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맹탕, 멀리 장대를 이용하는 게 좋고요. 제일 중요한 게 수심이 좀 깊어야 됩니다. 2m 이상으로. 그리고 주위보다 깊은 곳, 그래야만 붕어들이 수온이 안정되어 있는 곳으로 겨울에는 모이거든요.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 집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조건이 되어 있는 곳이라면 겨울에는 아무래도 수초도 없고 하기 때문에 중앙 깊은 곳에 붕어들이 몰려 있는 곳이 많아서 그때는 좀 긴 대를 이용해서 낚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 그런 것을 전국적으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조금 말씀드리면, 이 평택호 본류 쪽은 수심이 낮아서 겨울 낚시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평택시 쪽은 지금 낚시가 금지되어 있고 건너편 아산시 쪽은 가능한데, 그 상류 쪽에 안성천과 진이천이 있는데 진이천 라인이 수심이 깊습니다. 그래서 백봉리나 아니면 발전소 앞에 방충리 이쪽은 낚시 금지 구역이 아니거든요. 그쪽은 수심이 한 4, 5m로 깊습니다. 그쪽은 그래서 전통적으로 겨울 낚시 아주 잘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가셔서 긴 대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삽교천 지류인 곡교천 해암리, 아마 중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가시는 곳인데 거기 수심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것도 겨울 낚시 잘 되는 곳이고, 그 다음에 본류권에 삽교천 본류권에 신문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거기도 수심이 한 3m, 5m 정도 되는데 석축 라인 한 200m 정도. 여기는 원래 있는 곳인데 새로 개척된 곳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다리를 새로 만들면서 석축을 새로 쌓았는데 석축 쌓으면서 아마 앞에를 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수심이 낮은데 그 석축 라인 200m 정도 앞에만 수심이 한 4, 5m로 깊습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겨울 낚시 잘 되니까 그쪽도 한번 가보시고요. 그 다음에 좀 밑으로 내려와서 부사호, 부사호의 상류 웅천천, 전에는 잔디포라고 했는데 거기가 겨울 낚시가 굉장히 잘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지금 주춤한 상태인데 그래도 여건은 좋으니까 수심도 깊고 거기도 언젠가는 아마 살아날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오면 서천의 길산천. 길산천은 전체적으로는 수심은 낮은데 그 최하류 망원 일교 밑에 본류하고 만나는 곳, 그쪽은 수심이 깊습니다. 그곳하고 또 중간에 가다 보면 중류쯤에 장신교라고 있는데 장신교 아주 밑에나 조금 더 올라가면 수심이 낮은데 장신교 바로 위쪽 그쪽에는 수심이 깊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겨울 낚시가 잘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상도 쪽에서는 그 함안 쪽에 전에 제가 촬영했던 덕남수로 광려천인데 낙동강의 지류입니다. 오랑교 밑에도 제가 있었는데 거기는 수심이 한 3, 4m 됐던 것 같은데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 보니까 수심이 엄청 깊더라고요. 한 7m 되는 곳도 있습니다. 거기도 겨울 낚시가 아주 잘 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그 근처에 함안천, 양포교, 악양교, 뭐 양포수로, 악양수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양포교하고 악양교가 있는 그쪽 권도 겨울 낚시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호남권에서는 호남권은 이렇게 수심이 깊은 곳은 수로는 진짜 많은데 수심이 깊은 곳은 없는데 겨울 낚시가 잘 되는 곳은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촬영했던 그 사초 위쪽에 홍천천 그쪽은 뭐 수초 여건도 좋고 한데 홍천천하고 금자천, 작년에는 홍천천이 낚시가 잘 됐었고 올겨울에는 금자천이 잘 됐습니다. 금자천은 금오호 최상류권인데 5호 저수지 퇴수로입니다. 그래서 낚시인들은 5호 수로라고도 부르는데 그곳은 떼짱도 많이 있습니다. 홍천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3월이나 4월 산란기가 되면 그냥 떼짱 앞에다가 붙이는 방식으로 하는데
겨울에는 그거보다는 장대를 이용해서 긴 대를 이용해서 오히려 중앙부 먼 곳을 공략하는 것이 CR도 그렇고 마리수도 훨씬 낫습니다. 그 다음에 좀 분위기는 좀 떨어지지만 수도권에서 가까운 곳으로는 구리 왕숙천, 구리타워 앞에 그쪽도 겨울 낚시. 물론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하수 처리장이 있어서 수심이 깊어서가 아니라 따뜻한 물이 나오니까 한강에 있는 고기들이 올라옵니다. 비슷한 조건이 일산의 이산포수로 거기도 하수 처리장이 있고요. 또 전라도 쪽에 그 무안의 구정리 이분수로도 하수 처리장이 있어서 겨울에도 얼지 않고 물낚시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만 쭉 말씀드렸는데 이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조건들, 좀 폭이 넓고 수심이 나오는 그런 곳은 대부분 이제 겨울 낚시가 되는 곳이니까 그런 곳에 가셔서 그런 곳에 수로폭이 넓다면 가능하면 좀 긴 대를 이용해서 보통 긴대 낚시 또는 장대 낚시라고 하는데 이것도 김천 분들은 롱대 낚시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이제 긴 대를 이용해서 구루텐하고 지렁이 이용해서 낚시하시면 이 겨울에도 붕어, 찌올림 그리고 손맛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 번 좀 오랜만에 한 마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씨알이 별로 크지가 않네요. 원래 오전 낚시를 기대하고 하루를 더 했는데 오전에 한 마리 나오고 조항이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항이 안 좋으니까 이제 건너편 분들도 조항도 안 좋고 바람도 불고 하니까 다 가셨네요. 저도 지금 고민 중인데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더 불면 조금만 더 해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했던 더 해보겠습니다. 5번 5번이요. 그렇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인간 승리입니다. 이 바람 속에 대부분 포기하고 가셨는데 한 마리만 더 잡고 가자 했는데 결국 올라왔습니다. 지렁이하고 구루텐 넣었는데 구루텐 먹었습니다. 안전벨트 딱 매고 나왔네요. 자,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이 붕어를 마지막으로 오늘은 기분 좋게 올라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보자. 원래 짬낚 개념으로 하루 낚시만 하려고 왔었는데 생각 밖에 1박 2일 아주 긴 낚시가 됐습니다. 지금 낚시터에 오면 이제 반가운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어제도 제 팬, 지금도 저 밑에서 지금 낚시하고 계신데 부자 낚시인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낚시하시는, 굉장히 반가워하시던데 두 분 다 제 아주 찐 팬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도 같이 하고 우리 군계라 오리찌 또 슬림찌 다 갖고 계셔서 제가 사인해 드렸더니 찌에다 소장용으로 보관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이 근처에 사시기 때문에 여기 자주 오시는데 얘기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여기가 작년에는 정말 잘 나왔답니다. 뭐 마리수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관고기, 그러니까 뭐 몇 킬로 잡았다, 몇십 킬로 잡았다 하루에 오면 그 정도로 잘 나오던 곳인데 올해는 조항이 많이 떨어지고 오히려 저 아래쪽에 있는 고부천, 이 동네 분들은 거기를 파랑리수로라고 부르는데 그쪽이 올해는 더 조항이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여기 올해 같은 경우 조항이 떨어졌다라고 하지만 오면은 뭐 적게는 5마리에서 10마리는 만낚시만으로 충분히 잡았는데 어제 오늘 공교롭게도 조항이 제일 안 좋았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두 분 나란히 한 마리씩 잡고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일단 지금이 조항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안 좋은 상태이고 이 근처에 이런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슷한 여건이. 여기가 원평천이고 요 바로 밑에가 동진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쪽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고부천 화랑리수로, 거기 제가 가봤는데 거기도 여건이 여기하고 비슷합니다. 폭도 그렇고 수심도 비슷하고 올해 조항이 아주 좋았다라고 합니다. 네, 그 물들이 동진강에서 만나서 전부 새만금 방조제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반대 이 위쪽으로 신평천이 있습니다. 신평천은 우리 그 동호인들, 그러니까 군계락 월청 원정대 회원들과 함께 제가 출조했던 경험이 있고요. 조금 더 올라가면 유명한 만경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포인트는 아마 그 청하면사무소, 청하행정복지센터 근처에 있는 그 만경대교 근처일 겁니다. 만경대교 그쪽에 3개인가 4개인가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요즘 사용하지 않는 옛날 다리, 구다리 밑에 교각 밑에서 많이 합니다. 근데 교각이 차지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모래턱 쪽에서 하시는데 모래턱에서 하시면 좀 긴 대를 써야 되고 교각 밑에서는 짧은 대로도 잘 나옵니다. 한두 대 가지고도 마리수는 충분히 나오는데 제가 전에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좀 씨알이 여기보다 훨씬 작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제 여쭤보니까 그쪽도 지금도 잘 나온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하더라도 5개입니다. 근데 또 제가 모르는 것도 아마 있을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고부천 같은 경우는 행정구역상으로 김제가 아니라 그쪽은 부안입니다. 그래서 부안, 김제 이쪽에 이런 포인트들이 많으니까 겨울철에 이제 좀 물낚시를 하고 싶다 하시면 긴 대를 준비하셔서 이런 강계에 나오시면, 그래서 구루텐 낚시나 구루텐이나 지렁이를 준비해서 이렇게 장대 낚시를 하시면 이 겨울에도 붕어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